고1 수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다항식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부터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항식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 단항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단항식을 읽어보면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면 여기 또는 이라는 부분, 그 다음 문자들이라는 부분, 그 다음 곱셈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또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또는의 의미는요, 뭐 예를 들어 A 또는 B다 라고 한다면 A만 이어도 되고 B만 이어도 되고 A와 B 둘 다여도 된다 라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숫자 또는 문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은 숫자만 등장해도 되고 문자만 등장해도 되며 숫자와 문자가 동시에 등장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문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등장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 숫자와 문자가 등장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곱셈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제곱이라는 걸 보면요, 문자 x와 x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문자들입니다. 하나만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등장할 때는 곱셈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x제곱은 단항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y도 숫자와 문자 y가 하나씩 등장을 했는데 그것들이 곱셈으로 엮여져 있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단항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x제곱은요, 3이라는 숫자와 x라는 문자인데 이 x가 지금 두 개 등장을 했고 3과 x와 x가 모두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3x제곱도 단항식입니다. 자, 2xy는 숫자, 문자 x, 문자 y입니다. 즉 문자가 한 종류만 등장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 종류의 문자들이 등장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것들은 모두 곱셈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EXY도 단항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5x제곱 y세제곱도 단항식이죠. 마이너스 5라는 숫자, xx라는 문자 두 개와 yyy라는 문자 세 개가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항식이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4는요, 이건 그냥 숫자 아닌가 싶지만 숫자 또는 문자의 의미는 숫자만 등장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4도 단항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또는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항식이 뭔지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다항식은 뭐냐? 여기 보시면 단항식 또는 단항식들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또는이라는 거, 그 다음 단항식들이라는 거, 그 다음 이번에는 합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 또는은 단항식만이어도 되고 혹은 단항식들이어도 관계없다. 근데 걔네들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항식 4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 뭐 2x 마이너스 1, 이런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4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얘는 뭐가 된다? 다항식이 되는 거죠. 왜? 단항식들의 합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등장합니다. 선생님, 합이라면서요, 여기 뺄셈 있는데요? 여기도 뺄셈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얘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4x제곱을 지금 우리가 단항식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 단항식을 마이너스 3x제곱으로 봤죠. 그 다음 단항식이 2x고 그 다음 단항식을 마이너스 1로 본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전부 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항식들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래서 얘는 다항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가 전부 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3x제곱을 하나의 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x제곱을 하나의 항으로 봤다라는 거, 그거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됐죠?
게다가 이 단항식들 4x 세제곱 하나만 봤을 때 얘도 역시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항식 또는 단항식들 그랬기 때문에 이 단항식만 등장을 해도 역시 다항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 제곱도 다항식, 2x도 다항식, 마이너스 1도 다항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은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단항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위에서 봤던 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서 4x 세제곱 단항식이죠. 마이너스 3x 제곱 2x 마이너스 1 모두 다 단항식들입니다. 이 각각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계수가 뭐냐라는 건데 계수라는 것은 항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한 숫자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다항식의 항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2x 요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숫자만 본다면 4가 남고 마이너스 3이 남고 2가 남습니다. 따라서 4x 세제곱항의 계수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x 제곱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x항의 계수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 같은 문자가 없는 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자가 없는 항을 따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상수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계수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에 대해서는 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항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등장을 시켰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댓글에서 선생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계수라는 게 항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한 숫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반드시 달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그 얘기가 맞는데요. 그건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한 숫자 부분을 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항의 차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그 항의 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단항식 4x 세제곱을 보면요. 문자 x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느냐? 3개가 곱해져 있죠. 자, 이러면 단항식 4x 세제곱의 차수는 3차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에는요. x가 2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제곱항의 차수는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2x는 x가 하나 곱해져 있기 때문에 2x항의 차수는 1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 차수는 하나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 다항식의 차수는 뭐냐? 자,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입니다. 즉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단항식들 중에서 차수,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항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서 자, 각 항들의 차수를 봤더니 얘는 3차, 얘는 2차, 얘는 1차, 그 다음 상수항은 우리가 되게 빵차, 0차라고 부르는데 이 차수의 상수항에 대해서는 차수를 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건 4x 세제곱, 즉 3차 항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다항식의 차수는 3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x에 대한이라는 요런 부분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아까 계수 얘기하면서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때 요 얘기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 동류항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두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 4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과 5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7x라는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다항식에서 4x 세제곱과 5x 세제곱을 볼까요? 얘는 문자의 종류, 즉 x만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항들의 차수 x가 3개씩 곱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은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곱해진 개수들 있죠. 개수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보냐 하면 문자의 종류, 등장하는 문자의 종류와 그 차수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같다면 이 둘은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항과 6x 제곱항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문자의 종류가 x밖에 등장을 안 했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둘 다 2차입니다. 즉 x가 2개씩 곱해져 있죠. 따라서 이 둘은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x와 마이너스 7x항을 본다면 x만 등장을 하고 있고요. x의 차수가 1차입니다. 따라서 개수가 2와 마이너스 7로 다르지만 이 둘은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게 상수항들은 동류항으로 봅니다. 상수항은요, 문자가 곱해지지 않았지만, 그죠? 문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 문자가 하나도 곱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상수항들도 동류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은 상수항이 없죠. 그죠? 상수항이 없지만 만약에 상수항이 있었다면 동류항을 찾을 때 마이너스 1과 여기 상수항까지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금 이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하는 다항식이 있어요. 자, 앞에서 봤던 다항식은요, 문자가 하나밖에 등장을 안 했습니다. x라는 문자만 등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 용어의 개념들, 정의들이 다 여기에 이제 다 적용이 되죠. 그런데 문자가 2개 이상 등장을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만약에 다항식 6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y제곱 플러스 xy 빼기 1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의 이 다항식의 차수는요, 다음과 같이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x라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숫자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x만 본다면 얘는 x에 대한 4차항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3차항, 이거는 상수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y는 그냥 상수 취급, 숫자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x에 대한 2차, 요건 x에 대한 1차, 요것도 x에 대한 1차, 그 다음 이건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항. 따라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때에는요, 이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6x 4제곱, 즉 x에 대한 4차 식으로 봐야 되고요. 따라서 얘는 x에 대해서는 4차 다항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할 때는 등장하는 문자 중에서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항식의 차수가 달라진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y가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많이 곱해져 있는 항이 누구냐? 바로 얘죠. y가 3개 곱해져 있습니다. 얘는 y가 2개니까 y에 대한 2차항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y가 하나 등장하는 것도 있네요. 얘는 이제 y에 대한 1차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y에 대해서는 모두 상수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가장 많이, y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마이너스 2y 세제곱항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y에 대해서는 3차 다항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다항식을 x와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겠다라는 것은 x, y 둘 다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차수를 정할 때 x와 y가 등장한 개수를 합쳐야 돼요. 그럼 얘는 x와 y에 대한 4차 항이 됩니다. 얘는 x, y에 대한 5차항이 돼요. 왜냐하면 x에 대해서는 3차, y에 대해서는 2차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 하면 x, y에 대해서는 5차가 되는 겁니다. 이건 x, y에 대해서는 3차, x, y에 대해서는 2차, 이건 x, y에 대해서는
3차 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x가 하나, y가 두 개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곱해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 얘는 x, y에 대해서는 2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그냥 상수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때 x, y가 가장 많이 곱해져 있는 게 바로 이 x세제곱 y제곱항이고 이 항은 x, y에 대해서 5차 항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을 x,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면 얘는 5차 다항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거냐 요걸 결정한 다음에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숫자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다항식 여기에서 자, 항 2x세제곱 y제곱에 대한 계수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면 2x세제곱 y제곱항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숫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문자 x세제곱을 제외하고 남은 게 2y제곱이니까 이때 이 항의 개수는 2y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 하면 항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한 숫자 부분이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꼭 댓글이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거냐?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숫자 취급을 한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문자를 제외할 때 x세제곱만 제외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2y제곱 돼서 계수는 2y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앞에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얘를 만약에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2x세제곱 y제곱 항에서 문자는 y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y가 등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2x세제곱이 바로 요 항의 계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걸 x,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 그러면 x와 y를 다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문자가 등장하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남은 2가 바로 요 항의 계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상수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계속 보고 있는 요 다항식에서 이 상수항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상수항은 x가 등장하지 않는 모든 항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x가 등장하지 않는 거 본다면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네요. 따라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얘를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 그럼 y가 등장하지 않는 거 6x 4제곱 있죠? 그 다음 5x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상수항은 6x 4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항식을 x와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 그러면 x든 y든 둘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고 남은 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 경우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다항식 예에서 동료항도 다음과 같이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주어진 다항식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요. 이건 이제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 되겠죠. 근데 3차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랑 동료항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 x의 제곱 2차항을 본다면 자, x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항들이 2x제곱 y, 마이너스 3x제곱 y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동료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x에 대한 1차항, x가 하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y, 그 다음 플러스 4xy, 그 다음 마이너스 x 요것들이 동료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x가 포함되지 않은 것들, 즉 y와 마이너스 3이 각각 동료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괄호는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동료항끼리 모아서 보면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임의로 그냥 괄호를 친 것뿐이에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다항식을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요건 y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y 1차 항들, 즉 y가 하나만 포함된 항들을 다 모아보면 2x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xy,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 y, 그 다음 4xy, 그 다음 y 요것들이 이제 다 동료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여기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요것들이 이제 각각 동료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다항식을 x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이건 xy에 대한 3차 다항식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x세제곱과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x제곱 y와 마이너스 3x제곱 y가 동류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xy와 4xy가 각각 동류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와 동류항은 찾아볼 수 없고요. y의 동류항들도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동류항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동류항, 요렇게 각각 동류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하는 다항식 있죠. 얘네들은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수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 상수항도 달라지고, 그 다음 동류항도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다항식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다항식 공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 용어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다항식 단원을 공부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